바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4장, 총 금액 349억 원의 사문서 위조는 몇 년을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윤석열 장모의 범죄 의혹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야산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은 부동산업자 안모 씨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동산업자 안 씨는요, 이 성남시 도촌동 야산 55만 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온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도촌동 산이 말이죠, 감정가가 2011년도 기준에 170억이었어요. 자, 이게 공매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싸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겠죠. 이 55만 제곱미터 이 넓이가 얼마만한 크기냐면요, 축구장의 한 80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자, 혼자서는 이 돈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인에게 투자자 한 명을 소개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투자자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 자, 부동산업자 안 씨는 정보를 대고 최은순은 계약금을 대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동업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2013년 10월 도촌동 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40억 원에 계약을 해요. 자, 이 도촌동에 산을 사고 난 이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70억 주고 이 산을 매입하겠다라는 건설사가 등장을 합니다. 꽤나 성공적인 투자였죠. 1년이 지났는데 30억의 이익을 보게 생겼습니다. 지분 반반씩 나눈다 하더라도 한 명에 15억씩 이익을 보는 그런 투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은순이 나는 이거 안 팔아 버티기 시작합니다. 지금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70억에 팔 이유가 없다, 나는 안 팔 거다, 이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자, 부동산업자 안 씨는 이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은수는 땅을 안 팔 거야 이러고 하고 있으니 결국은 담보였던 이 부동산 안 씨의 이 산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바로 최은순의 아들. 최은순의 아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이 안 씨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자, 아들이 부동산업자 안 씨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 산 전체를 최은순 가족이 꿀꺽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130억에 이 산을 매각을 합니다. 40억에 샀어요. 이걸 130억에 팔아서 90억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에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서 이 거래 과정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최은순 명의의 가짜 증명서 4장이 확인이 됐는데 가짜 예금액 합계는 3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이거 좀 봐, 이렇게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신탁회사를 속인 거다라는 것이죠. 잔금을 치르는 시기를 늦추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가짜 잔고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도촌동에 산 거래를 하는데 잔금 지급일이 늦어져.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 야, 잔금 지급 왜 안 해? 독촉을 하니까 최은순이 이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나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라고 내민 게 바로 이 가짜 잔고 증명서라는 거예요. 돈 많아, 나 기다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짜 잔고 증명서가 활용됐다는 걸 알게 된 안모 씨는 소송을 겁니다. 최은순에게 다 뺏겼잖아요. 자, 소송을 걸어요.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은순은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특정합니다. 여기서 김모 씨가 등장을 해요. 재판 과정에서 최은수는 안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부동산업자 안 씨는 신한상호저축은행에 가서 이런 잔고 증명서 있냐고 하니까 이런 증명서는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내가 신고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최은순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자,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본인이 시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소유예 처리 정도는 해요. 아무리 뻔뻔해도 이런 과정은 거칩니다. 검찰이 그냥 기소유예 쓸 수 있으니까 수사하는 척하고 기소유예로 덮어주는 것. 아무리 뻔뻔해도 이 정도는 하는데 이 건은요. 아예 수사조차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리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은순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것이 또 밝혀집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지인이 소개해준 회사 명의로 이 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한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윤석열의 마누라 줄리 김건희. 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 김모 씨가 등장을 했었죠. 이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바로 줄리 김건희가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 안 씨는요. 김건희를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집 앞에서 수십 번 만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만났을 때 김건희는 우리 같이 잘해보자. 우리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한다.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융통하는 것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줄리 김건희는 안 씨와 한 번 만나서 인사한 게 전부다. 도촌동 땅 문제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흘러가는 것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죠. 자, 사건 다시 정리합니다. 부동산 안모 씨가 계획을 세웁니다. 돈이 부족했던 안모 씨는 최은순을 투자자로 합류시킵니다. 그렇게 함께 40억 원을 만들어서 이 땅을 삽니다. 최은순은 부동산업자 안 씨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는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안 씨는 이 대출 상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최은순의 아들. 최은순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안 씨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렇게 40억 원의 도촌동 땅을 전부 다 최은순 일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30억에 매각을 해버리죠. 90억 남겨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은순은 지인 김모 씨를 이용해서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듭니다. 사문서 위조입니다. 총 4장을 위조를 했고 금액은 349억 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수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문서 위조 많이 들어본 죄죠. 바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4장, 총 금액 349억 원의 사문서 위조는 몇 년을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장모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는 최은순의 딸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사람 바로 김건희의 지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등장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업 아이템을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는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이 성남 도촌동 땅 사건입니다. 그리고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 말 때문에 다시 한번 윤석열 장모의 범죄 의혹들 정리하는 시리즈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자, 요양병원 사건, 도촌동 땅 사건. 이건 순한 맛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정리할 사건은 훨씬 더 악랄한 사건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